네, 자 앞서서 일단 우리 시장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큰 하락 그리고 금요일에 있었던 2차 전지의 급락, 삼성전자의 또 7, 8% 반등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금요일 시장에서 확 무너졌는데 그 요인 중에 한 가지로 일단은 파생, 옵션 만기일이 이제 기준이 끝나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파생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난 7월 달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올려냈는데 이 날이 만긴 날이에요. 이 날이 만긴 날이었는데 얘네들은 자 세력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수익을 뭐 무조건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번 작정하고 먹을 때는요. 제가 판단할 때 요날하고 요날 특히 요날 이 7월 5일 날이 매우 억지스럽게 올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보는 따로의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볼 수 없는 수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기어이 올리는구나 요 부분들이 나왔고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반대로 기어이 만기 날까지 쳐민 거죠. 예, 그래서 지난주 파생에서 풋 옵션 내지는 풋 ERW 또 1000% 나왔어요. 그 조금은 만만한 것들은 이제 ERW는 한 30배 그러니까, 정도 나오고 옵션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애들이 30배, 좀 비정상적인 저기 뭐 말도 안 되는 애들이 한 100배까지도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100배가 일주일 만에 시세가 나오는 그럴 정도로 기어이 퍼먹고 나서 그리고 났더니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눌러서 끝난 거였죠. 이런 게 파생 매매를 안 하시거나 또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러실 수 있지만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여러 번 경험하는 바고 끝났으니까 삼성전자가 억눌렸던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목요일 날 우리가 지수를 마음껏 얘네들이 갖다 놓기 좋은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래서 기어이 49,900원에 네. 종가상 최저가로 틱 눌러놓고 끝났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억눌렀던 이놈들이 억지로 삼성전자를 눌렀던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자, 근데 이 삼성전자의 8%대 장중에 그리고 7.2%로 자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유창현 본부장님도 수요일에 삼성전자를 매수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주셨고 저도 저희 또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딱 수요일부터 매수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상승을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봐야 될까? 요 상승한 이유들을 하나씩 좀 보면서 추가가 가능할 건가 아니면 야 저는 좀 많이 팔았거든요. 네. 금요일날 저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세게 올라오길래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올 줄 몰랐지.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서 저기 10조 원 그러니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야 이제?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지나고 나면 느끼는 거지만 정말 사람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수요일 저녁 라이브 할 때도 네네.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삼성전자 신용 잔고로 제가 빗대어서 설명해 드리면서 이게 정말 사람을 끝까지 모는 경우가 있다. 이게 마음은 아프지만 근데 정말 끝까지 몰기 위해서 목요일에 나온 뉴스들을 한번 보신다라면 첫 목요일 날? 번째 네. ELS 믿었던 너마저 삼성전자 기초 ELS 첫 녹인 상품 등장. 이 녹인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여기다 펀드를 가입했으면 한 5만 원 주나? 2만 원 주나요? 요 정도밖에 안 주는 거 한 번에 그냥 다 끝나버리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두 개 상품이 녹인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예전에 홍콩 ELS처럼 몇 조 원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몇백억 정도 되는 그 전체에서 한두 개 상품이 그렇게 됐으니까 조금은 이거 뭐야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삼성전자 그쵸. 주가 하락 여파 오너가로 확산 홍나의 추가 담보 제고 요게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상속 그쵸 네. 세금이 수조 원대잖아요. 우리나라 좀 가혹해요 사실 상속에 대한 네, 근데 어쨌든 이건희 회장의 세금 수조 원대다 보니까 현금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대부분 땅이나 뭐 이렇게 주식으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세금을 상속세를 냈는데 이 평가 가치가 떨어지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파트 30억짜리를 담보 10억 담보 대출 받아서 샀는데 아파트 가격 30억에서 27억 떨어지면 이런 담보 그 한도가 넘어가니까 50% 한도가 넘어가니까 은행에서는 이거 낮추셔야 됩니다라고 전화 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요거 추가 담보금 뭐 더 설정하시든가 일부 상환해 주세요 해가지고 추가 담보를 제공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요거 이제 요분들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도 신용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삼성전자 몰빵했는데 아는 지인 중에 아는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네, 신용으로 5억까지 샀다가 신용까지 취해서 5억까지 5억, 샀어요. 와, 네. 근데 전화가 음, 담보 부족하다고. 담보 근데 비율이 그 전화를 느껴지니. 57,000원, 8,000원부터 받기 시작해. 아하. 그럼 51,000원까지 받았으면 20%가 더 빠진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알게 모르게 난리가 났겠죠. 일명 저기 전문용어로 똥줄 탔다. 똥줄 타는 거죠. 삼성전자로만 신용 담보 대출이 4천억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신용 담보가 4천억이지 캐피탈 론, 그러니까 주식 캐피탈로 산 사람들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로 끝까지 밀어서 끝난 게 49,900원.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쵸. 똥줄- 5만 원 똥줄 타거든요. 5 보는 거랑 네, 4 보는 거랑 5 보는 거, 또, 4 보는 거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이제 그 전에는 버티자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했는데 진짜로 이게 5만 원이 무너지고 나면 사람이 이제 그때는 믿음이 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오전에 좀 많이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그리고 나서 휙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냐 10조 자사주 매입. 이게 장 끝나고 나왔어요. 장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3개월 동안 매월 1조 원씩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월간 1조 원씩. 그리고 남은 9개월은 이제 7천억이죠. 7천억을 이제 분할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도 조금 급하게 주가를 좀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안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전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 금요일 날 이제 이게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아침 시작하면서부터 매우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들어왔었죠. 외국인들이 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오랜만에 샀어요. 근데 이걸 삼성전자를 꽤 많이 하루 종일 사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야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장이 끝나고 이런 호재성 공시가 나왔으니 야 이거 내부 정보가 센 거 아니야? 지들끼리는 이런 정보들이 주고받고 해가지고 거래하는 놈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공정하지 못한 한국 시장에서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하니까 계속 뭐 금투세가 문제였어라고 계속 주장했던 분들은 네. 그거에 초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야 이제 상법 개정 또 이거 해야 돼. 뭐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공매도 금지 요것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 설마 일단은 저도 마음속으로는 설마 하면서도 야 혹시나 그런 놈들이 있다면 정말 나쁜 놈들인데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그 내부 정보로 지금 저걸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그분들 그 세 남매라고 해야 되나 사남매인가 네. 담보 부족하니까 그 막내잖아요 이재용 맞네. 누나들 아닌가요? 아니 아닌가? 어쨌든 네. 그래서 갑자기 또 전화했겠지. 헷갈리네. 아니 뭐 어쨌든 남매지간 야야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야! 나 담보 부족해. 주가 올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올리지? 야 일단 자사주 매입해. 이렇게 뭐까지는 아니겠죠 설마하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영향이 좀 있었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오너 간의 담보가 부족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방어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왜냐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주가 방어 아니겠습니까? 합법적인.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그 음모론이 있는데 뭐 전 뭐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삼성전자가 1차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한번 보여준 거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는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거 뭐냐 저기 그 제드로건님이 장남이네요. 장남이구나. 첫째. 뭐, 오빠 막 이랬겠지. 예. 이부진 씨가 둘째, 예. 장녀이면서 네, 둘째. 오빠 막 이랬겠지. 근데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 목요일에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레드 수입이었어요. 레드 수입. 네, 네. 미국 공화당 레드 그쵸. 수입. 하원마저도 218석 과반 확정하면서 레드 수입이 된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도 이때 약간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2차 전지도 목요일에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때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반도체 칩스법으로 해가지고 텍사스 쪽에 한 44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보조금은 한 64억 달러 정도 받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38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면서 보조금을 한 4억 5천만 달러 정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바이든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바이든이 목리 부리면서 보조금 땅땅땅 하고 나가도 트럼프가 이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바이든 씨가 아무것도 없어. 이제 뭐 네. 끝났죠. 그렇다고 해서 2달 안에 이거를 다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줘.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미국도.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때 이제 다른 데서 뭐라고 말했냐면 중국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 차지하는 게 한 40% 정도까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50%도 된다고 말을 해요.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덜 포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2014년도 현대차를 생각을 했어요.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은 네. 혹시 기억하실까요? 뭐 무슨 일이 있었죠? 현대차. 한전. 한전 땅. 네네네. 한전 땅을 음. 그때 삼성하고 현대가 경매가 맞아요. 탁 붙었잖아요. 네. 매각하는데. 네. 근데 2배도 넘게 현대차가 비싸게 불렀죠. 현대차가 10조, 3배. 예, 3조짜리 한전 음. 부지를 10조 5,500억에 샀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7조 원인가? 6조 얼마인가를 써냈고. 그 이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요. 야, 너무 과하게 생각해. 지금 한거 아니야? 그때 당 10년 전이에요. 2014년 전에 10년 전에 10조면 지금으로 치면 20조 원 될 거예요, 아마. 야, 그 돈으로 다른 글로벌 메이커 회사들 인수해가지고 맞아요. 기업에 그때 그 볼보 네, 같은 거 볼보 같은 거 인수해야지. 인수해가지고 그 얘기 한참 있었죠. 막 중국은 막 벤츠 지분 사고 뭐 이러고 있는데 땅이나 사고 뭔 짓거리냐 막 이런 욕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정몽구 회장의 어록 사회에 국가에 기여한다는 생각 기분과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난 써냈다. 그때 한전 적자가 네. 어마무시하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욕을 엄청 쳐먹었죠. 네. 쳐 드셨죠. 왜냐면 지금 무슨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장난하냐 하면서 근데 그다음에 땅값이 엄청 엄청 올랐어요. 사실 저게 판단이 잘한 네. 거다. 잘한 거다. 저 지방에 네. 270돈인가 해갖고 황금박쥐 예, 만들어놓을 때 그러니까, 그때 예. 저거 무슨 네, 돈질하느냐. 그래서 지금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현대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다. 부동산 신탁 회사다. 이런 롯데그룹이 많이 그렇게 돈을 많이 네, 벌었죠. 부동산으로. 그쵸.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게 옆에서 좀 샜는데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포기하라는 거야. 여기에 목 매달지 말라는 거야. 보조금에 대해서. 금을 포기해라. 보조금에 대해서 목 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어차피 안 줄 거 차라리 협상 카드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투자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64억 달러면은 한 7조 8조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현금 보유금이 120조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포기하고 뭔가를 또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도 반도체 시장이 한 50%를 차지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포기하겠다. 대신에 지금처럼 조금 쿼터제 형식으로든 뭐든
이거 좀 해달라. 중국에다가 물밑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물밑 협상을 하라는 거지. 어차피 몇 나노 이상은 안 할 테니. 네, 안 할 테니까 첨단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들어간 아닌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 우리가 그 뭐냐 저거 있잖아요. 저거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도 보면 네.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노태우가 후보가 되기 전에 돈을 줘라. 후보가 된 다음에 돈을 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내가 1등 될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후보가 되기 전에는 다들 간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그 정치 자금을 주면 아 내가 힘들 때 얘가 날 도와줬어 하니까 더 효과를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차라리 칩스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어차피 못 받을 거 나중에 비굴하게 못 받을 거 어차피 못 받을 거면 먼저 포기를 해라. 대신에 다른 걸 얻어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그 뭐냐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은 어쨌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이 나온다라면 조금 반등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론 이제 당장은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가지고 네,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저기 자족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더 위태로운 어떤 그런 얘기가 것도 나오고 있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저가 공세를 해서 중국 기업을 말살시켜야 되는데 중국에다가 아예 못하게 해버리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버리는 부분들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하게끔 네. 해서 예. 이전에 한번 그런 것처럼 싹 예. 말리고 이제 승자 말리고, 독식 됐던 예. 것처럼 예, 그렇게 하면은 중국도 그런 부분 덜 할 텐데 야 니네 아예 수출을 못하게 하거나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개발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니까 근데 뭐 이제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이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액션을 첫 번째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거만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삼성전자인데 예. 야 HBM 할 수 있어 거만하게 근데 현실은 냉혹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선 상황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주주 친화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서 다른 걸 얻어야지. 예전에는 포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 내 건 내 거대로 유지하고 네 거 내놔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포기를 하고 다른 걸 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첫 변화의 시작점이 이번 자사주 매입이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우리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부터 좀 추가적인 반등들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그래도 뭐 이미 8%까지 올라왔으면 뭐 별로 이제 올라가기가 아직은 그 악재,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니지 않냐. 네. 예.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니지만 주가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이게 뭐 8만 전자, 9만 전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좀 박스권 내지는 왜냐면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지금 뭐냐 그 현재 그 5만 원 초반에서는 하락을 제한시켜 준다는 거죠. 제한시키면서 주가를 계속 왜냐면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이 많이 떨어졌네. 228억이에요. 오늘 그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28조. 네, 죄송합니다. 228조거든요. 네네. 230조가 좀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49,000원까지 49,900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200조가 살짝 무너질 뻔했었다는 얘기잖아요. 200조가 무너질 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200조 기준으로 10조면은 한 5% 정도의
그 자사주를 매입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5만 원 밑에서는 일단 물린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매수해 볼 만하다. 그리고 올라온다라면 최대치는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월간 기준으로 1조 원씩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조금은 이제 만약에 대외 변수로 삼성전자가 또 흔들린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급락이 나왔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또 쭉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또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한 네.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또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뭐 이런저런 어떤 또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겠죠.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건 저 혼자의 착각인데 지금 그 금요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루빈인가요? 그게 조금 엔비디아 제품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서 하이닉스가 그 조금 흔들렸던 부분도 있었고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게 빨리 넘어가지 못하면 호퍼칩을 더 많이 판매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H100을 조금 네. 더 판매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삼성전자가 이제 HBM3E가 이제 통과를 했잖아요. 8단 정도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매출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악재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에는 조금은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TSMC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뭐 일단 바이든이 퇴임하기 전에 9조 2천억 네. 정도 보조금을 확정했다라는 또 소식이 어제 전해지기도 해서 뭐 일단 우리나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 기대해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맞네요. 같다. 루빈 네. 맞네요. 제가 네. 제 거 보여주시면 엔비디아가 루빈. 네. 루빈 출시 지연 그러면 삼성전자가 요게 이제 출시가 지연된다는 얘기는 기존 제품을 또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그 시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격차가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은 조금 우호적인 뉴스들이 알게 모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매매적인 부분들에 좀 참고를 말씀드리면 뭐 저희는 또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일에 요 빨간 선 터치할 때가 시스템에 이제 알람이 뜨거든요. 이게 띵동 소리가 나면서 삼성전자 뭐 시간 그다음에 가격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수요일부터 좀 사서 제가 이제 좀 저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5만 1,000원 밑으로만 갖고 있으면 문제 없을 거다. 반드시 한 번 정도 그 이상으로 올라올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하루 다음 날이죠. 바로 목요일 날 더 추가로 하락을 해서 종가 마치는 걸 보고 조금 그럴 수 있지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제 이런 정도 해서 추가 매수까지도 했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루 만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더 갖고 가서 차근차근 이제 보고 아마도 약하다면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모습처럼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도면 그래도 한 21선 요번에 돌파 실패했잖아요. 네. 요번에 20선 돌파를 시도하는 정도까지는 조금은 가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부분들에서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이제는 5만 1,000원을 고집할 건가 아니면 조금 높여야 될 건가 좀 봐야 되겠지만 눌러주는 상황에서는 재접근도 가능할 것 같고 재접근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20선 정도 한번 거기까지만 일단은 왜냐면 오르락 내리락 할 테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요번에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 요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를 땡기는
또 그다음에 뭐 주식담보대출 부족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좀 나타나서 올린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요일에 발표가 되죠. 그게 아마 미국 시장으로 치자면 우리나라는 목요일 새벽. 목요일날 그죠? 목요일날 알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근데 엔비디아도 오락내리락을 좀 한 상태라서 네. 그렇죠. 그래서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어떻게든 안 빠지려고 버티고 있는 상황, 음봉이면서도 버티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네. 종목들도 그랬는데 이제 툭 내려왔어요. 여기서 다시 재차 어떤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실적이 그렇죠. 좀 경이로운 수준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뭐 지금 뭐 저희 회사에서는 엔비디아 그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하이닉스 실적을 7조 넘을 거라고 불렀던 애거든요. 불렀던 친구라서 분석력이 뛰어나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내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자기는 엔비디아 실적 엄청 좋게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오고 이게 세론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끌어올리는 영향을 해줄 것이냐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항상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좀 크게 한번 흔들림이 나왔었고 그렇죠. 네.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걸 불식시켜주면서 주가가 빵 튀어 올랐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적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물론 뭐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막 120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좋은 실적 나오면서 뻥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는 힘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월화의 흐름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금 주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유캔업에서는 이제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저녁 8시 반, 8시 반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전략도 알려드릴 거니까 월요일 저녁 8시 한번 여러분들 아마도 업스토리에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요번 월요일 날은. 그래서 업스토리 제 채널인 업사부 검색하시든지 업스토리 검색하셔서 한번 좀 더 동참해 보시면 또 거기 관련된 추가적인 이야기들 월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제 한번 2차 더 전지 확인되겠죠. 그때가 진짜로 그쵸? 이게 미국의 시장이 그동안 우리가 디커플링이었으니까 미국 빠져도 우리나라는 안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미국 빠지는데 정말 하락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정하는 종합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네. 아직은 피크는 오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렇게 보면은 딱 그 직전 8월 5일 저점에서 반등을 딱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을 코스닥도 깼다가 올랐죠. 깼다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 지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환산해서 본다라면 아예 아직은 아예 깨고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점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도 그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차하고 괴리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딱 그 말씀드린 게 어제 발생했어요. 삼성전자는 쭉 올라갔고 종합주가지 쓴 보합이고.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1% 올라왔잖아요. 1% 올라온 게 삼성전자의 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이닉스도 올랐고 네, 하이닉스도 하니까.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힘으로 올라온 거지 나머지는 올라온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 괴리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옆 밑에 있고 종합주가지수 여기 있는데 삼성전자는 못 오르고 종합주가지수가 따라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종합주가지수가 버텨주면 삼성전자가 올라올 것이냐 그럼 요걸 이게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얘가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맞춰질 거니까 그러면 주가지수의 저점은 곧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디서 형성될지는 이번 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월요일하고 화요일의 흐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보태보자면 사실 앞서서 초반에 얘기를 드렸던 혹은 지금 이제 영상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아마 이게 2부 영상일 텐데 1부 영상을 좀 봐보시면 혹은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8월 5일에 그 어떤 상황 부분들이 좀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8월 2일이었던 금요일에 개인 투자자들 시장 전체가 그냥 뭐지 했던 뇌정지 상태를 만들었지 공포감이 심어지진 않았어. 주말 동안에 오히려 공포감이 그쵸? 심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공포에 덜덜 떨던 사람들이 개파락을 해버리니까 일단 놀라서 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 종일 밀려버린 상황이 적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그 사이드카, 네. 서킷 브레이커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참여하신 분이 많았잖아요. 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처음 겪어보신 분도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놀랬다. 이거 뭐지 뭔가가 큰일 나고 전쟁이 날 그쵸? 것처럼. 네. 그래서 그날의 어떤 투매가 상당히 확실하게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번에는 미리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가 계속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금요일날 조금 희망을 줘버렸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괜찮나? 했는데 2차 전지는 급락을 해버리고 이거 뭔가가 마음속에 갈등을 상당히 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 주말 사이에 근심 걱정을 더해줬죠.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하락했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8월 5일의 그 어떤 흐름이 조금은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일단 살짝 개파락하고 조금 더 흔들는 모습이나 혹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사이드카라도 걸린다면 만약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절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지난번에 경험했잖아요. 사이드카 걸리고 서킷 브레이크 걸렸더니 저점이었네. 사람은 항상 그죠? 배우는 동물이기 때문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되려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점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초보다는 이번 주 말 후반 그리고 늦으면 다음 주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진입하기보다는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진입을 해도, 그리고 이번에 반등은 의외로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장에서 네. 한 번 더 충격이 나오면 그 충격은 바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빠진 이 하락은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 맞는 거지. 오늘이 마지막이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킷은 아니고 사이드카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죠. 사이드카면 5% 밀리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야금야금 흘러내리는 모습이라면 조금 급하게 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수요일 라이브 때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수요일 라이브 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어쨌든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8월 2일 날 요날에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상당히 이게 자연스럽지 못한 억지의 고의적인 하락을 만드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일 그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이게 아마도 아무리 뒤져도 여기까지는 반등을 할 거다 최소한 그렇게 봤던 건데 그 억지의 어떤 모습이 지난번에는 명확했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는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네. 질서 있는 하락이었어요. 질서 그냥 당연히 빠지는 어떤 그런 하락처럼 애초에 시장에 힘이 없고 애초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거 정도는 쉽게 되돌릴 텐데 그 문제가 요 위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 위로 올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근데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마도 에너지를 좀 바닥에서 네. 다져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우와
큰 이런 호재가 네. 있어.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공매도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급의 호재가 아니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우리 시장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때 올랐어요. 물론 오르긴 했지만 작년에 이래서 올랐죠. 요때 아닙니까? 11월 6일. 그것도 이제 이 주말 동안에 기습적으로 주말이었고 일요일에 발표했어요. 일요일 날 내일부터 네.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줘버리고 이런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냥 폭군이거든요. 폭군. 외국인 입장에서 뭐 이런 대한민국 이게 선진 시장 되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어디 저 아프리카 저 이집트나 소말리아 같은 이런 데서나 가능할 법한 그런 짓거리를 정부 주도하에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부터 주가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치에서 올라는 갔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미운 털 바뀌었다. 그렇죠. 미운 털 바뀌었다. 너네 한번 해갖고 한번 두고 보자. 대한민국 시장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거기에다가 뭐 지금 뭐 주가 조작이 됐든 아니면 지금 물적 분할에다가 지금 막 멋대로 하잖아요. 유상증자의 위스패터시스가 왜 제이오를 인수한다고 유상증자를 하냐고. 그런 것들도 뭐 올빼미 공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과연 이제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거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짜증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항들 이거 멋대로 정권 바뀌거나 뭐 하면은 막 멋대로 바뀌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 그게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여러분들 당장 어떤 조치로 살짝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개입을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시장이 절대 선진 시장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만 소외당하는 그런 것들이 뭐 국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랄지 또 이제 북한의 어떤 우리가 저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전쟁에 엮여가는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파병을 한다거나 전투지원을 보내 이런 거는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무시해도 됐거든요. 그쵸. 그냥 인도적 차원의 의약품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만 좀 지원을 하면서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넘어가는 상태에다가 좀 어쨌든 정치권도 지금 조금 시끌 계속하고 야 지금이 뭔가 큰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외교 참사도 계속 제가 볼 때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사실은 진짜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급하게 주식을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너무 주식을 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주식을 사면 탁 물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이거 사면 안 될까? 이거 애매한데 하면은 주저주저 할 때는 그다음에 훅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딱 보기에는 되게 겁나 보이는 시장이지만 또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나 언제든지 요이 땅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한 템포 좀 뒤에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이제 또 이제 진짜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월요일 날 이런 식의 크게 튀어서 아예 튀어서 가면 혹시라도 약간 지금으로서는 그럴 만한 그 요인이 없기는 없죠. 하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나로 튀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없긴 한데 만에 하나 이렇게 튀었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또 쫓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기보다는 잘 되면 이제 약간 이런 모습 지금 이제 반등 시도했다가도 다시 좀 눌러줬다가 그리고 나서 뭔가가 혹은 이제 시기적으로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경이롭게 나와서 야 되는 거네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뭔가가의 한국에다가 큰 선물을 갖다주는 무언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 만난대요. 참 뭔가 희망 갖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거니까 지금 참고해야 될 게 2016년에
예, 그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뭐 물론 상황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당선되고 흔들고 요렇게 나중에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요렇게 횡보를 할 가능성. 그쵸. 예, 그지 이렇게 힘이 좀 모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서 좀 이게 이 모이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반면 2004년도 혹은 뭐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제가 좀 너무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는 여기쯤 아니면 여기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의 어떤 이제 자리가 잡히면 그 1년의 상승이 아니라 2년 내지는 3년 정도의 상승을 만들기 전에 여명이 뜨기 직전의 상태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고 되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혹시나 내가 주식 투자에 질렸고 국내 시장에 질려가지고 뭐 어디 그냥 경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 댓글이 다 그래요. 야 아직도 국장 하냐? 국장 떠나야지. 미장 가야지. 그래갖고 미장이 엄청 갔잖아요. 지금 네. 132조인가 142조. 천조 가까이. 1000억 내가 그냥 원화로 한 사람은 천조던데. 천조인가요? 천조 가까이. 그 달러 기준에서 그랬나 네. 보다. 142 뭐 1조 억 달러 뭐 가까이 이랬던 것 들어갔죠.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1000조 원 정도가 갔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간 거예요.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다시 개미가 쏠리면 이게 또 거기가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 무겁거든요. 천조가 아닌가? 아무튼 많이 갔다 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정말 끝까지 이걸 안 놓으니까 신용이나 이런 반대면이 안 놓으니까 끝까지 안 좋은 뉴스를 다 내보낸 다음에 반등을 줬다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월봉을 보면 이번 달이 지금 4개월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지난 2021년에도 5개월 음봉 나오고 나서 양봉이 한번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3개월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 8, 9, 10 3개월 음봉 나오고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끝까지 어느 정도 끝자락에 이번 달이 끝자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꼬리가 나오더라도 월 말에 나와줘야지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12월 이제 예, 산타 랠리를 가는 거지. 여기서 꼬리가 확 나와버리면 12월 끝나는 그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저만의 선입견이고 저만의 뭐 보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월봉으로 본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빠지고 횡보해주거나 아니면 한번 출렁거리고 그 꼬리 잡아먹는. 그러니까 그 꼬리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나서 요게 탄력 받아서 12월 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 2주 남은 거잖아요. 이번 달이 절반 남았으니까 네. 잘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 대신에 그게 타이밍이 저는 다음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 초반 정도서부터 그거 전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있는데 그 거래원에서 보면 증권사 그 창구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매를 하거나 동향을 알 수 있는 게 키움증권이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 삼성전자의 키움증권이 금요일 매수 기준이 310만 주 정도 들어왔고 매도는 460만 주. 그러면 이제 한 110만 주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더 차이가 나죠. 150만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마도 개인 물량이 좀 덜어진다. 확실히 올라오면 질렸어요, 사실. 질렸어요. 지금 막 질리고 그다음에 아까 저기 알고 계시는 그 지인분처럼 어쩔 수 없어. 덜어내야 돼. 네. 예, 담보 비율이나 이런 문제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쿠야 다행이다 하면서 올라오는 대로 덜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일단 저도 수요일날 목요일날 잘 샀거든요. 단가 겁나게 좋았고 51,000원 뭐 이 정도 이하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기분 좋게 팔면서 수익 실현 잘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팔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개인이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걸 저렇게 조금씩 들어 올리면
일단 털리긴 할 거예요. 네, 털릴 거예요. 어렵게 털리나 저렇게 털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부터 해서 시장에 강제 청산,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고, 와, 뭐 금요일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3일 연속적으로 나왔고 아마도 이제 월요일 좀 상태 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올려가지고 한 거니까 네. 나머지 애들은 못 올라간 애들도 많아요. 그쵸. 그래서 월요일까지도 반대 매매 영향이 월요일도 반대면이 있을 많이 나올 거다. 수밖에 없는 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만 신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2차전지에도 신용이 많이 들어가 그럼요. 계시거든요. 근데 2차전지가 저점을 깨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와서 숨통 트이나 싶었는데 2차전지가 훅 밀려버리니까 반대 매매 여파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아직은 시장이 이게 심리라는 게 어쨌든 미국 시장이 한 2% 나스닥 기준으로 2.4% 밀리고 S&P가 거의 2% 가까이 밀리고 나면은 심리가 좋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흐름들을 월요일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파생은 매매하기가 쉬워졌어요. 이건 저건 제 기준이지만 금요일 날도 저점 잡아서 콜로 수익 나기가 정말 좋았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수익을 많이 좀 내서 넘어온 상태가 됐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제한은 될 텐데 반대로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 툭툭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뭐 며칠씩 끌고 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저점들을 한 번씩 탁탁 확인해서 갖고 가기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코스닥에 개인들이 네,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털렸습니다. 지금 이제 목요일 기준에서 1,200억 정도, 금요일은 2,100억 원 정도의 개인 매도가 좀 나왔어요. 코스피 쪽으로는 뭐 아직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목요일 좀 팔았습니다만 일단 올리면 무조건 털린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껴요. 그쵸? 왜 저 위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 지금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팔아놓고 현금 만들어갖고 여기서 사면 좋을 텐데 되려 여기서 다 물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털었었어요. 여기서 털었었고요. 그렇죠. 코스닥 기준으로서는. 그러니까 참 이번에도 그렇게 털리면 털릴수록 가벼워져서 올라가기가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이제 희망 아닌 희망 그래도 조금은 이 일말에 그렇죠. 희망은 조금은 가져보고 싶습니다. 파생 매매하기는 좋더라고요. 파생 매매하기 좋은 게 옵션 프리미엄도 많이 싸졌어요. 지난달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난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기준가 기준으로 뭐 9점대, 8점대 시작을 했다면 지금 7점 초반, 6점대 후반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그만 다이어트를 해도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 중요한 게 프리미엄 비싸게 출발하면은 움직임이 뒤늦게 나오는 거고 프리미엄이 싸게 출발하면 빨리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한 1, 2주 정도만 잘 견디면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사이에 1, 2주 사이에 지난 이번 주와 같은 충격이 한번 더 나오느냐 안 나오냐. 안 나오고 가면 좋은 거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가면은 진짜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지금이 지옥이 아니라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오늘 벌써 시간이 상당히 길게 네, 길게 왔습니다. 특별 방송으로 특별 방송으로 이렇게 우리 유창희 부부장님 그냥 어제 막 아침 새벽부터 연락해가지고 오시라고 네. 해서 또 흔쾌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이제 긴급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늘로 끝나면 또 안 되고 네. 월요일 날 노상 월요일 하니까 장이 네. 진짜로 월요일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특히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만으로도 전략이 매우 크게 변동이 생기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월요일 날은 중요한 네. 월요일 시작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뭐 우리 미남 주식 채널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네. 해주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네.
미남 주식 여러분들 아마 주말 동안에 미남 주식에도 따로 아마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요일이나 여러분들 장 월요일날 맞이하기 전에 한 번 정도 확인을 좀 해보시고 저는 업스토리, 그러니까 업사로 검색하시면 월요일 날 아침 8시 30분부터 매일 라이브 하시니까. 네, 매일 아침 8시 30분 그다음에 오후 1시 반 이렇게 라이브를 공개 방송으로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오셔서 네, 같이 전략 짜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우리 유창희 본부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